이 시설을 가서 직접 육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명중을 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 공 박사 지금 그러면은 그 비싼 이런 폭탄을 목숨 걸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고심에 고심을 하다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게 명중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한번 들여다보자 이야기. 이게 명중을 했겠냐. 예. 이란의 포도우 핵처리 시설.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입구입니다. 예. 여기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입구가 이렇게 이제 안에 지하 도면입니다. 예, 언더그라운드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산속 깊이 90m 아래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방이 두 개. 이 방이 두 개가 아마 여기가 이제 캐스케이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캐스케이드가 무슨 말이죠? 통로란 뜻인가요? 예, 이게 이제 이게 그게 이 안에 이렇게 90m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이제 평면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3개가 뚫린 거예요. 한 방, 두 방, 세 방, 한 방, 두 방, 세 방. 가능한 충격 포인트. 그럼 이게 구멍이 6개인데 구멍 6개 각각 두 발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몇 초 간격으로. 구멍 6개에. 12발을 때린 겁니다. 12발을. 한 발이 60m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60m 뚫고 그 위에다 한 방을 더 들어가 이러면 더 깊게 들어가게끔 만들었을 거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확인된 겁니다. 구멍이 여러분 이 보시죠. 구멍이 여기 있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어딘가 하니까 이 방의 위쪽일 겁니다. 이 방에 원심 분리기가 있는 이 방의 위에 한기구에 있는 부분을 때렸단 말이지. 한기구. 그 한기구는 이런 시멘트가 이러면 좀 좁은 공간일 거 아닙니까? 그 사이로 포탄이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들 이게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확하게 어디를 조준했는 거 아니까 입구를 조준한 게 아니고 환기구를 여러분들 공략을 한 겁니다. 환기구를. 이렇게 멀쩡하던 데를 환기구를 때려 이런 구멍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환기구를. 이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환기구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리는 또 마찬가지 90m라도 밑에 여러분들 셀 원심 분리가 가동되는 것이 90m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동한 것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겠죠. 엘리베이터 이동하고 환기통이 있어 이런 환기구가 쫙 이렇게 해서 90m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모든 그런 비극적인 것이 휴먼 에러에서 발생하니까 2006년도에 이걸 만들 때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환기구를 어딘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통념상 이런 환기구는 대부분 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에 노출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번에 치명적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사소한 게 없는 겁니다. 폭격 이후에 큰 구멍과 6개입니다. 변색의 증거를 넘어서 공격 성공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보수적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해 수주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위성 촬영 결과는 12기를 투하한 이후 입구가 흙과 잔해로 막혔으며 표면은 해청색 재청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다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은 확실히 이제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포도우 지하홀에 2000개 이상의 최신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고 있고 절반은 최신 모델인 RIR6 한 달에 핵무기 1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라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방이 셀이 2개인 겁니다. 셀이. 여기 셀이 이게 2개인 겁니다. 2개. 여기 한 6,000대 6,000대가 원심 분리기가 다 설치가 돼가 여러분들 초고속 회전을 통해 가지고 저농축을 고농축으로 만드는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이 원심 분리기가 분당 여러분들 대개 5만에 12만회 정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확 나가거나 아니면 폭격을 여러분들 충동을 받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데 혼자만 타격을 받는 게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전부가 샷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탄자는 거의 박살이 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폭탄이 타격을 입힌 지점은 지하홀에 있는 환기구에 위치하고 매우 가까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 공군은 환기구를 타겟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지하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포격 이전에 이란의 치명적인 실수로 환기구를 바깥으로 드러낸 것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은폐를 해야 되는데 설마 여러분들 환기구를 통해서 폭탄을 집어넣었다면 생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기구라는 것은 빈 공간이니까 폭탄이 샥 하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GBU 여러분 57이 중간에 여러분들 시멘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 가지고 첫 번째 분량이 이러면 60m 이러면 때리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해물도 없으면 이러면 90m가 그대로 직속으로 내려가겠죠. 미 공군은 한기구를 타겟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지하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파악했고 포격 이전에 이란의 치명적인 실수로 환기구를 바깥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2000년 초에는 몰랐던 거죠. 설계하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이러면 다 모든 변수를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만드는 건 이제 환기구를 은폐하겠죠. 포도우는 이란이 보유한 60%의 고농축 우라늄 저축량의 대부분을 생산한 기지고 약 10개의 핵무기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란이 공격 이전에 원심 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 관점입니다. 빼돌려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중동에 기반을 둔 지정학 분석가인 마이클 호로이츠 씨는 포격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포도우 시설 내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암석으로 덮인 환기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환기구가 치명타가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이스라엘 연속적인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탄즈는 이번에도 벙커버스트 2발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유엔 원자력기구 수장은 두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뭐 포도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겠냐 뭐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되고 이란이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이제 언론사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 이런 삐딱한 글을 많이 쓰지만 좀 분석적이고 경제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많이 보니까 팍스뉴스는 조금 이렇게 분석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오늘 한번 한 곳만 이렇게 보기보다도 팍스뉴스에서 최근 속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속보 한번 보시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이란이 보복하지 말라.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핵 저장 시설을 스탑시키는 것이니까 보복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얼마 전에 이렇게 발신했네요. 이스라엘은 총리제 대통령제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작 헤저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작전에 대해서 여기 영어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bold decision, 대담한 결정, historic decision, 역사적인 결정, outstanding decision, 파격적인 결정, 이렇게 이름들 극찬했네요. 일기에 국무장관을 정했던 폼피오가 유엔이 유엔도 여러분들 참 유엔 사무총장 발언한 걸 보니까 악소리 나오네요.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반유대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폭격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내니까 아니 당신 이번 사건을 이란이 만든 건데 어떻게 미국이 만들었냐. 유엔은 이란이 이번 갈등의 조장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제 사무총장의 맙소사 미국이 폭격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평화적인 수단이 다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뺐다간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논평을 하는 거니까. 이번 전쟁은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이고 선과 악의 전쟁인 거죠.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이러면 여자를 때려가지고 젊은 여성분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지금 신정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세네터 카튼이라는 사람이 이란이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미국하고 이런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앞으로 격화되느냐 여부는 이란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란의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니까 수백 명의 미국 시민들이 시민권 소유자들이 이제 이란을 떠난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이란에 지금 머무른 것은. 그다음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투가 공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백채널을 통해 가지고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슬림 국가 중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가 터키지 않습니까? 터키에 중재를 부탁을 한 거죠. 터키의 중재를. 터키의 중재를 에르도안 이런 총리가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은 백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협상에 응할 그런 의도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통령하고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 잘 좀 추진해 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테헤란 정부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폭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본인도 겁이 나겠죠. 언제 어디인데 폭탄 터뜨려 죽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동에서 이렇게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니까 미 국무부가 중동에 여행하는 그런 여행자들에 대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상원 팀 케인 어느 지역구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을 비난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이래 보니까 사람들 살아온 삶의 역정이 거의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민주당스럽게 생겼네요. 그지? 뭐 의회로부터 그런 허락을 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주장을 또 펼 수도 있겠죠. 그다음 헤그세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미 합참의장 모두 이란 영공에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발의 미사일, 단 한 발의 포격, 단 한 대의 비행기를 만난 적이 없다. Never fired a shot. 한 발도 여러분들 완전히 제공권이 제압되어 있으니까 이란의 핵 문제는 이번 피해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거의 10년 정도는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지하울에 정확하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포도 후에 명중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의 최신 정보가 제가 가끔 이렇게 전쟁 뉴스 때 소개하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위성 이미지에는 어젯밤 미 공군이 지하단지를 공격한 이후에 이란 중부의 산악지구에 있는 포도우 핵시설이 손상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손상이 된 겁니다. 구멍이 3개씩 뚫린 겁니다.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인 B-2 스필릿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가 투하한 3만 파운드 무게 1개 벙커버스터 폭탄이 12개가 떨어졌습니다. 12개니까 최소 구멍 1개당 2개씩 집어넣은 겁니다. 폭탄을 3만 파운드 구멍 하나에 6만 파운드 폭탄이 들어간 겁니다. 6만 파운드. 그게 6만 파운드 6만 파운드 6만 파운드 6만 파운드 6만 파운드 6만 파운드니까 36만 파운드의 폭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멍에다가 환기구에다가 그것도 환기구에다가 환기구에 이름 떨어졌으니까 예상이 정확하다면은 벙커버스터가 여러분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60m의 밑에 있더라도 암석 통과 없이 구멍을 통해서 이런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밑에까지 더 여러분들 그냥 60m 아니라 100m 이하로 여러분들 그냥 폭격을 파괴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단서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환기구 때문에 이름 걸려든 거잖아요. 환기구. 이게 환기구는 환기구. 이 바보들이 위성 사진으로 다 보일 수 있는 환기구를 이름도 만들어 놓습니다. 환기구를. 환기구 이름 이 환기구를 또 얼마나 구멍이 크겠습니까? 환기구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 정보를 여기 라하브 하르코브라는 양반이 히브리어 쓴 언어를 번역해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포도우의 농축시설은 지하에 잘 보강되어 있지만 열을 소모하기 위한 지상 샤프트라는 설계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지하 90m 100m 여러분들 농축시설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설계 결함이 생긴 겁니다. 이 지역은 방어가 잘 되어 있지만 미사일을 성공시키는 공군의 복합 공격으로 인해 시설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행운을 빌며 항상 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돌출이 된 겁니다. 이게. 이 구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데스스타 항기구하고 똑같다고 그러더구먼요. 그 영화에 나오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런 폭탄을 뭡니까? 그냥 두드러기 팬 겁니다. 그냥. 이거 여러분들 익은 겁니다. 이거. 이 여러분 한기구가 있는 6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런 폭탄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환기구 문제를 포도우 핵시설은 이람쿰 근처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로 지하 약 90m 깊이에 건설되어 외부 공격에 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2009년도에 그 존재가 국제사회에 공개됐습니다. 현재 2700대의 원심 분리기가 있고 절반이 최신 원심 분리기입니다. 좋다 이야기야. 그런데 2002년도에 설계할 때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지하 시설인 포도우는 환기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환기구는 시설 내부의 공기순환과 온도 조절과 작업 환경 유지에 설계되었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른 포도우 핵시설은 산속 터널 5개와 환기시설, 전력공급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외부 구조물은 고해상도 위성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환기시설과 터널 일구 전력공급시설을 타격하면 시설 가동을 몇 달간 중단시키겠다고 언급합니다. 환기구가 핵심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기구를 때린 겁니다. 환기구는 지하시설의 생존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동시에 외부 공격에 노출된 약점입니다. 고정밀 유도 무기나 벙커버스트로 환기구를 타격하게 되면 폭발로 인해 내부 공기 흐름이 차단되거나 시설 가동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X 게시물에 따르면 위성사진에서 포도우 핵시설의 출구 지점 근처에 콘크리트 먼지가 관찰되었고 벙커버스트 폭탄 공격으로 지하 구조물이 손삭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공격에서 환기구가 주요 타격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환기구가 하늘의 식별 가동을 설계된 점은 위성 정찰과 정밀 타격 기술의 발전으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이란이 지하 깊숙이 핵농축시설을 은폐하는 초기 의도와 상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환기구 같은 외부 구조물이 정찰의 주요 표적이 되었고 환기구 같은 외부 시설을 반복 타격하면 시설 가동을 무력화할 수 있고 이는 설계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 방식입니다. 짜자장 이건 겁니다. 세상에 사소한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한번 드렸습니다. 환기구를 때리게 되면 성산이 있을 것 같다. 이 방송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뤘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망한 겁니다. 이번에. 작은 것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골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구의 위치가 주요 지하실에서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선구도 있겠죠. 통상 그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환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만 아마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죠. 어떻든 간에 환기구를 통해 이름 때렸으니까 폭탄을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간 거죠. 환기구 여러분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이런 환기구 가까이 쉘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으면은 옆으로 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3만 톤짜리니까 지하에서 폭발하게 되면 그게 공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낼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장군 IDF 참모총장 예알 자미르 장군 이야기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장군의 눈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군의 눈빛.
장군의 눈빛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여기에 라하브 하르코브란 분이 이 장군이 이번에 한 이야기를 소개했네요. Powerful words.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예알 자미르의 강력한 발언입니다. 최근의 먼 역사는 우리를 파괴하는 야망에 직면했을 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Freedom is granted to those who are ready to fight for it. 자유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데 자유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 자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만들어준 게 자유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Freedom is granted those who. 자유를 위해서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가 주어진 특권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와 시민들의 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에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믿음과 함께 그리고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야망에 직면했을 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When faced with the ambition to destroy us, we must not bow our head. 우리를 파괴하는 야망에 직면할 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나 고개를 숙이지 말라. 그냥 당신이 해주라. 빈대정신이지 않습니까? 기생충 정신이 뭡니까? 아니 당신이 좀 해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좀 해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가 오늘 이런 방송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야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지 당신이 좀 해줘.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에 경제 사정이 엉망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석유화학단지로 그동안 돈을 잘 벌었는데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중동에 석유화학단지가 생기고 중국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설비를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덤핑을 하니까 석유화학이 이제 좋은 시대가 갔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참 잘 벌었죠. 중국 특수가 있었던 2010년은 그냥 절정기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때문에 이런 석유화학이 안 팔렸으냐 힘들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뭔가 빈대정신. 빈대정신인 겁니다. 빈대정신 가지고 못 사는 거죠. 윤석열이 때문에 우리 석유화학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정신 개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겠구나. 남 탓, 피해의식, 자격지심, 열등감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국제정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유화학은 이제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그런 산업은 이제 앞으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Good days are gone.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석유화학 같은 산업이 이제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이제 이른바 자동차 같은 산업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싸고 좋은 제품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별로 슬퍼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흥망성쇠가 그냥 돌고 도는 거니까. 여기 보시죠. 우리를 파괴하는 야망에 직면했을 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장군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예 정신을 가지고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다 무너지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혼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것도 혼의 지배를 받고 혼적인 것도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양반들 여기 이제 봅니까 아마 이 크네셋이 아마 이스라엘 의회일 겁니다. 국회.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네요. 크네셋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례 자유세계의 지도자 이렇게 이름들 해가지고 뭐 어떻든 고마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여러분들 도움을 주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만 하면 이제 방송이 끊기니까 오늘은 안 해보고 이 마지막 방송하고 또 내일 역사를 하고 해무로 내리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을 속여가지고 태평양으로 가는 것처럼 폼을 잡은 다음에 페인트 모션을 통해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이란의 3개 주요 핵시설을 그냥 때린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여기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인도양에 있는 미영 합동 공군기지로 B2 스필릿 폭격기를 보내는 것처럼 폼을 잡은 다음에 요란 법적하게 여러분들 공중급유기하고 B2 폭격기가 미주리의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떠나가지고 토요일 날 여러분 간다는 소식을 요란하게 빵빠레 울린 다음에 실제로 뭐죠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미 합참 의장이 기자들한테 설명한 그런 브리핑 차트 모양이에요. 21일 날 B2기가 화이트맨의 공군기지를 떠나가지고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21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정이니까 20일 날 떠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공군 편대는 수십 대의 공중급유기하고 그다음에 폭격기들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진두지휘한 데는 아마 플로리다에 있는 중부 사령부 센트컴에서 아마 작전 지시나 뭐 이런 걸 했던 모양이죠. 그다음에 먼저 여러분들 21일 날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한 7시 무렵에 4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가 돼 가지고 이스파한을 때리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영공에 진입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러면 7대 해놨네요. 앞에 호위는 포격기가 하고 한 대는 나탄저로 가고 나머지 6대가 포르도에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 돌아온 겁니다. 엑시트.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급유를 여러 번 받고 그다음에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글을 여러분들 한 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를 소개할 때 잔 스펜서라는 분이 이 부분에 해박한 그런 전문가가 잔 스펜서라는 분이 장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브리핑한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잔 스펜서가 이번 작전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정리했기 때문에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모든 것을 바꾼 공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미국은 군사 역사를 새로 쓰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의 하나의 긴밀한 협력 임무를 통해서 이란의 핵 야망 궤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정밀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비행 중인 7대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18시간 동안 날아서 여러 차례 기내 급유를 받으며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인 타격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스텔스 폭격기는 포도우 핵시설과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에 이란의 가장 강력한 핵시설물에 초대형 벙커버스트인 GBU-57을 14기를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3만 파운드 각 하나에 3만 파운드씩 GBU-57 폭탄이 전투에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동시에 2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에스판을 향해 정밀도의 물결로 지상 표적을 타격하여 공격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총 75발의 정밀 유도 탄약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란의 핵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공격한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주리주에서 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내 급유를 통해 18시간 동안 tun항했습니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패키지가 목표물로 날아가는 동안 정확한 동기화와 최소한의 통신에 의존했습니다. 오후 5시에 에스판의 지상 목표물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24발이 발사됐습니다. 미끼 폭격기 F-35 전투기로 구성된 보호 패키지가 보호 폭격기입니다. B2 폭격기를 휩쓸고 통과했습니다. 총 작전에는 125대의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내내 비행 중이던 토마호크는 B2가 포도와 나탄즈를 타격한 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로 에스판에 여러분들 1차로 때리고 순항미사일을 때리고 그 다음에 호위 폭격기의 보호를 받으며 B2가 여러분들 14발을 각각 12발 2발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400마일 떨어진 데서 잠수함이 또 여러분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순항미사일을 때린 겁니다. 총 합체가 여러분 몇 발이었습니까? 75발 때린 겁니다. 어떤 패키지도 이란의 총성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전투기는 비행하지 않았고 이란의 지대공 시스템도 패키지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한 대도 출격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를 피하는 타격 부대는 저항 없이 이란 상공 안팎으로 효과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건설을 막기 위한 수십 년간의 실패한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끝내기 위한 이슬람 정권이 전쟁의 유일한 명확한 목표로 남아있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인프라를 파괴하고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GBU-57 같은 초강력 벙커버스터를 갖춘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제 이란의 리더십에 달려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란이 핵무기를 달성할 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격당한 세 곳 특히 산안에 깊숙이 먹혀있는 포도우에 대한 완전한 전투 피해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하 깊숙이 손삭히는데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좀 길긴 했지만 123분 동안 미드나잇 해머 작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여러분 총정리했네. 이제 여러분들 쫙 다 정리가 되죠. 이번 작전을.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방송은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작가로서 20년 연구자로 한 40년 정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어떤 주제의 여러분들 사안이 터지더라도 분석 진단 전망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200권 이상 정도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적으로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공박사는 선거 문제만 다룬다. 선거 문제는 할 수 없이 여러분들 한 5년 다룬 거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삶은 많은 분들이 좀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 가운데 가치가 있는 그런 사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 경제 정치 문화 여러분들 뭐 다 군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그게 아닙니다. 책을 한 걸 쓴다는 이야기는 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아마 200권 이상 썼을 겁니다. 훈련을 받는 과정이죠.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핵심 포인트를 정리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략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은 60대 중반의 공병호라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한 3, 40년 정도 어떤 지적 트레이닝을 받아왔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문제하고 이제 정리를 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뭐 공부하면 금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